정부가 18번째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했는데 전문가들은 이거 총선용이다 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뉴스 보자니 이거 서울에서 집 구하기 힘든 2030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후벼파는 뉴스가 아닐까 싶어서 상당히 좀 서글픈 뉴스이기도 합니다.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이제 15억 넘는 아파트를 구매 때는 단 1원도 대출을 못 받게 됩니다. 이거 뒤집어서 말하면 현금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턱턱 집 사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이제 아파트도 사기 힘들어졌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제 발표한 정부의 대책 주요 내용 1. 15억 넘는 아파트는 1원도 은행에서 못 빌립니다. 2.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확대됩니다. 이제 신규 물량이 점점점 더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3.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그리고 세율도 인상됩니다. 종부세 최고세율도 3.2%에서 4.0% 인상. 이건 2020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어찌됐든 집 있는 사람들이 세금도 더 내고 집 없는 사람들도 새집 사기가 힘들어지게 됐다라는 뉴스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과연 뭐라고 얘기할까요? 18번째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 살펴보시죠. 어제 발표됐기 때문에 오늘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립니다. 일단은 건국대 심교원 교수는요. 이거 정부가 내년 총선 의식해서 사유재산권까지 심하게 침해하는 조치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전문가예요. 하루아침에 대출 막으면 실수요자들은 더 힘들어지고 돈 있는 현금 쌓아놓고 있는 부자들만 결국은 골라서 쇼핑해지는 거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도 얘기 들어볼까요? 고준석 동국대 겸임 교수는요. 공급 확대와 관련된 확실한 대책이 없어서 집값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ABC를 모르고 하는 대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도 분노하고 있어요. 수요 공급의 원리를 맞서는 반시장적 모순 정책이다. 서울 신축 아파트가 대부분 9억이 넘는데 대출을 쪼이면 무주택자는 평생 전세살이 하란 말이냐라고 반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금 부자만 집사라는 대책이다. 국가가 국민의 금융생활을 기습적으로 막아버렸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뉴스 보자니 얼마 전 저희가 전해드린 청와대 관계자들은 집 두세 채에 집값도 5억, 10억 퍽퍽 잘만 오르더니 그들은 예외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청와대 고위 관계자 중 집 두 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자, 이 뉴스 보자면 아니 청와대 사람들은 집 두 채 세 채 있으니까 괜찮고 집 없는 우리들만 집 사지 말란 말이냐. 자기들만 집 두 채 세 채 갖고 있다는 얘기냐. 라는 비판 당연히 저부터도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해드립니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에 두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전인가 현 정부에서 집은 사는 것이다. 구매한 것이 아니다. 한 채 갖고 팔라. 라고 부동산 정책 발표했던 게 벌써 2, 3년 전인데 지금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은 왜 정부의 정책 안 따르고 두세 채씩 갖고 있는 거죠? 이것부터가 자기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용산구 이태원동, 강남구 대치동, 비싼 곳에 두 채.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강서구 둔청동에만 두 채. 강성청 산업정책비서관, 한남동 세종시 핫한 곳에 두 채. 김혜경 해외언론비서관, 마포구 합정동, 중구 순화동, 고양시 주역동에 세 채. 박진규 비서관, 과천시 벼량동, 세종시 어진동, 강남구 역삼동에 두 채에서 네 채, 박종규 재정기획관, 강동구 고덕동, 서초구 우면동에 두 채,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 여연호 국정홍보비서관, 마포구 공덕동, 과천시 부림동에 두 채, 유성화 춘추관장, 노원구 상계동, 중계동에 두 채,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논현동, 소담동, 세종시에 두 채,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송파구 광희동, 세종시 대평동에 두 채. 청와대 참모들 두 채 이상만 11명이라는 겁니다. 아니, 김병민 박사님. 네. 이러니까 바로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청와대 참모들은 벌써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으니까 대출을 막든 세금을 올리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 집 없는 결국 박쌤하고 저희 같은 젊은 세대들만 대출 못 받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있는 모습들 보면 만약에 정부 정책 발표했던 게 올해 초의 일이었으면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에 취임하고 나서 그해 8월 2일에 있었던 파리 부동산 대책.
시장에서는 똥파리 대책이라고 불리는 이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한 채 빼고 다 팔아라라고 목 놓아서 얘기했던 게 문재인 정부거든요. 그로부터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왜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때부터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이 안 팔았으면은 말로는 팔라고 얘기하고선 본인들이 지키지 않았던 도덕성의 의무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팔라고 해놓고 우리들은 다 갖고 있어도 괜찮다. 그리고 아니면 중간에 청와대 참모진들이 교체됐으니까 그때 들어왔다면 인사검증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 들여오게 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와서 총선을 얼마 앞둔 지금 시점에서 가진 거 한 채 빼고 다 팔아라라고 정확히 얘기하지도 못하고 권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권고. 그러면 청와대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시장과 국민들은 그 내용을 그대로 온전히 따르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세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더지 잡기 게임으로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두더지 잡기. 첫 번째는 다 팔아라라고 했는데 한 채 빼고는 그걸 못 잡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동산 값이 올라가니까 가만 보니 이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게 재건축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재건축을 잡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니까 이 재건축 아파트가 아닌 새 아파트 중심으로 또 집값이 막 올라가요. 그럼 이번엔 이걸 잡아야겠다 해서 9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추가 규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다시 못 잡으면 그 다음 튀어나오는 또 다른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는 순간 결국 총체적인 집값은 올라가게 되고 이 정부가 그토록 목 놓아 얘기했던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요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총체적인 고민들을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대책 계속 남발하는 것들 국민에 대한 민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